회사 재건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독수리 하면 깜빡 죽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혼돈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수리를 자기 그 가슴에 그려놓고 독수리는 혼돈한다. 이제는 AMF에 기대서 우리 회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살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스로 캠페인을 벌여서 회사를 회생시킵니다. 회생을 시키면 우선 뭐 구조조정하고 임금 삭감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것이 이 엔진을 개발합니다. 1984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아주 고장이 많이 나는 엔진이었습니다. 하루 타면 일주일을 고쳐야 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크 모터사이클이었죠. 맨날 기름 새고 고장나고 부러지고 막 달리다 보면 머플러는 저쪽에 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도 덜덜거려가지고 머플러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모터사이클 받침대가 없어져가지고 모터사이클을 세워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그 어려운 와중에 이 V-twin 에볼루션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쭉 역사가 요약되어 있죠. 초등학교 때 전과 있죠. 전과.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리 데이비슨은 이렇게 전통 있는 V-twin 엔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V-twin 엔진이라는 것은 할리 데이비슨이 전통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엔진으로서 이기통의 엔진이 이런 각도로 서 있는 엔진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터사이클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의 V-twin 엔진, 그 다음에 두카티의 L-twin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두 개가 90도 각도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 BMW의 복사 엔진입니다. 복사 엔진은 비행기 엔진을 뜯어다가 모터사이클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엔진이 피스톤이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인으로 연결 못 시키고 샤프트로 연결시키죠. 자동차처럼. 모르시는 분은 샤프트를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1909년 V-twin 엔진, 그 다음에 1936년 너클헤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엔진마다. 그 엔진 헤드의 그 모양이 주먹처럼 생겼다고 해서 너클헤드입니다. 그 다음 48년 펜헤드. 그거는 엔진의 헤드가 프라이팬처럼 생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966년 샤브레드. 그 삽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샤브레드라고 하고요. 1984년 이볼루션 엔진. 그 다음에 1998년 트윈캠 엔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순진하시게 실험을 또 알아서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가 계속 투자해서 모터사이클의 엔진을 계속 개발했다는 건데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V-twin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클래식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식이란 오래된 그런 앤틱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클래스에서 최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하다는 것은 벌써 그 클래스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명품으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twin의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런 할리 데이비슨이 80년대에 망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그 안 좋은 팩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공적인 기업을 한 방에 그 망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팩터를 거만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 다음 자기 만족적이고, 이런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던 기업도 곧 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할리 데이비슨은 대형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면
800cc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에서. 즉 혼다가 들어오고 일본 모터사이클이 들어와서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회사를 초토화시키기 전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모터사이클 회사들은 러너 입장이 아니고 일본 모터사이클 회사들은 그런 노어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시장에 버티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러너 입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거기서 일단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생할 때 13대 중역들은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독립돼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면 그 회사의 미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해낸 거는, 야, 우리 고객들에게 모터사이클을 통해서 꿈을 실현시켜주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만약에 그때 Y-엑시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20년 후에는 서로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자. 그랬으면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터사이클로 우리 고객들의,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을 모터사이클을 통해서 시켜주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4P 전략, 4P 플러스 1P 전략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프로덕트, 아까 제품을 개선시켰죠. 품질을. 그때 제품을 개선시킨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한 애들한테 고장 잘 나는 모터사이클을 팔 자신이 있니?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자기는 자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풍선, 모터사이클이 있는 큰 풍선을 이렇게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이 새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10만 대의 모터사이클이 필요할 때 7만 대뿐이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요보다 공급을 적게 합니다. 즉 수요에 금방 공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시장에서 신차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을 사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금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금통을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이 저금통도 기념품으로 해서 팝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돼지 복뒤인가 작년이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거는 기념품 광고가 아니었고 할리 데이비슨을 사면 돈을 더 저금하는 것이다라는 광고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